질문을 세 번째 경제 분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돼서 질문해 주실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입니다. 대통령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지금도 좀 떨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국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세금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 펴고 계시고 특히 이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많이 펴고 계십니다. 뭐 공무원 증원도 그럴 것이고 건강보험 개편도 그런 취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뭐 기초연금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지금 내놓으신 세제 개편안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원 기반을 더 늘리는 그런 뭐 세제 개편, 뭐 증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뭐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증세든 세제 개편이든 이 세금 문제에 대한 어떤 5년 동안의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대통령님의 어떤 구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미 아주 대기업,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 세율 인상, 그리고 또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떤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앞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든 이 추가적인 정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이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정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정세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정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이 재정 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 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또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또 정세를 통한 세수 확대뿐만 아니라 또 자연적인 세수 확대, 또 여러 가지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 많은 세수 확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이 정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재원 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하는 것을 전부 직접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산타크로스 정책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신 건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에 조간에 나온 제목을 보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열심히 신문 또 방송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우리 경제 분야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경 강계만 반장. 예, 매일경제 강예만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거에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여쭤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퍼주기 복지가 아니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밑바탕에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성장 전략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아까 앞 질문에 좀 듣고 싶은 문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결국 부동산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 날렸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 서민들, 국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 아울러 여기에 포함해서 보유세 인상까지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실수요자들이 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면 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부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에 대해서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준비, 또 젊은 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아마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